여러분, 정말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국가에서 주는 돈이라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실제로 63세가 넘도록 신청 시기를 몰라서 2,400만 원을 그대로 날리신 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2026년 국민연금 제도가 18년 만에 크게 바뀝니다. 보험료율이 달라지고 받는 금액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언제부터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달만 해도 상담 전화가 1,500건이 넘었습니다. 저는 언제 신청해야 하나요? 신청 안 해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생일이 지났는데 아직 안 들어왔어요. 대부분 이런 질문들입니다. 63세가 넘었는데도 신청을 안 하셔서 2년치를 못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월 100만 원씩 받을 수 있었는데 2,400만 원을 날리신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본인이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는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이 기본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년 달라지는 국민연금제도 전체를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첫 지급일은 언제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한 번도 빠짐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1961년생부터 1965년생까지는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청 가능한 분도 계시고 올해 안에 신청하셔야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가 나중에 기초연금이 깎이는 걸 보고 황당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일하면서 연금 받으려고 했다가 감액 통보를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조기 수령을 했다가 평생 30% 덜 받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함정들을 모르고 지나가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손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중간에 끊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보셔야 본인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필요하실 때 다시 찾아오시기 쉽도록 구독해 두셔도 좋습니다. 노후가 편해지도록 꼭 필요한 정보만 담아 전해드립니다. 인생대백과입니다. 먼저 2026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부터 보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험료율과 급여율이 동시에 조정됩니다. 지금은 소득의 9%를 냅니다. 2026년부터는 9.5%가 됩니다. 직장인은 본인과 회사가 반반 부담합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 분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은 매달 13만 5천 원을 냅니다. 2026년부터는 14만 2,500원을 내게 됩니다. 월 7,500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2027년에는 10%, 2028년에는 10.5%, 이런 식으로 매년 0.5%포인트씩 올라가서 2033년에 13%에서 멈춥니다. 같은 월급 300만 원 기준으로 2033년이 되면 매달 19만 5천 원을 내게 됩니다. 지금보다 6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는 돈만 늘어나는 건 아닙니다. 받는 돈도 함께 바뀝니다. 소득 대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평생번 평균 소득 대비 연금으로 받는 비율입니다. 현재는 40년 가입 기준 41.5%이고 2026년부터는 43%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평생 평균 소득이 월 250만 원이고 40년을 가입한 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제도로는 월 약 86만 원을 받으시고 개혁 후에는 월 약 91만 원을 받게 됩니다. 월 5만 원이 늘어납니다. 1년이면 60만 원, 10년이면 600만 원, 20년이면 12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렇다면 누가 유리하고 누가 덜 유리할까요? 1965년생 김영수 씨는 이미 가입 기간이 30년 이상 쌓여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내야 할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분은 비교적 짧은 기간만 부담하게 됩니다. 대신 이미 납부한 기간이 길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 43% 인상 혜택은 일부 기간에만 적용됩니다. 반대로 1995년생 이정훈 씨는 앞으로 납부해야 할 기간이 훨씬 길고 대부분의 가입 기간이 2026년 이후에 형성됩니다. 그래서 보험료 인상분은 오랜 기간 부담하게 되지만 그 대신 소득 대체율 43%가 가입 기간 전반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은 지역가입자 이야기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월 소득 200만 원인 지역가입자는 지금은 18만 원을 내지만 2033년이 되면 26만 원을 내게 됩니다. 월 8만 원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생깁니다. 국민연금법 관련 시행령에 따라 2026년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소득 하위 일정 비율 이하인 지역가입자는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과 지원 비율은 국민연금공단 고시로 정해집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문의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연금 인상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7월에 연금이 몰아서 오른다고 알고 계신데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연금액은 매년 1월 전년도 전국 소비자 물가 변동률을 반영해서 조정됩니다. 7월이 아니라 1월입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에는 2024년 물가 상승률 2.3%가 반영되었습니다. 월 100만 원을 받던 분은 2025년 1월부터 102만 3천 원을 받습니다. 2026년 1월에도 2025년 물가 상승률이 반영됩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5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9% 내외로 예상됩니다. 월 100만 원을 받는 분은 2026년 1월부터 약 101만 9천 원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7월에 몰아서 올려주는 건 없고 매년 1월에 조정된 금액이 1년 내내 그대로 들어옵니다. 여기까지가 2026년 제도 변화입니다. 보험료는 오르고 받는 연금도 늘어난다는 걸 보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받을 수 있나? 이 질문입니다. 평균이 월 67만 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분은 월 150만 원을 받고 또 어떤 분은 월 3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지금부터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내 예상 수령액은 얼마인지 정확히 보겠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대개혁이 시작되면 수급자들의 평균 연금액은 월 약 70만 원 시대를 열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7만 원 수준인 평균액에 매년 오르는 물가 상승률과 개편된 소득 대체율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6년부터는 내는 돈과 받는 돈의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평균만 봐서는 안 됩니다. 누구는 2026년에 월 150만 원을 받고 누구는 여전히 40만 원에 머물게 됩니다. 이 차이는 결국 본인의 가입 기간과 바뀐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기준으로 평생 평균 소득이 300만 원이었던 분이 30년을 가입했다면 이전 제도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연금을 받게 됩니다. 그럼 바뀐 제도 아래에서 나는 정확히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그 확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그렇다면 내가 정확히 얼마 받을 수 있는지는 어떻게 확인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내 곁에 국민연금을 검색해서 앱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그 다음 메인 화면에 있는 노령연금 예상액 조회 메뉴에 들어가시면 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0세, 65세, 70세부터 받을 때 금액이 각각 나오고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비교해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앱이 어려우신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nps.or.kr에 접속하신 뒤 로그인해서 전자민원 메뉴의 예상연금 조회를 누르시면 같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도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그럼 상담원이 본인 확인 후에 예상액을 알려드립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상액을 조회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30년 넘게 냈는데 이게 다야? 이런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가입 이력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입 이력 조회를 누르면 연도별로 얼마씩 납부했는지 전부 나옵니다. 여기서도 빠진 기간이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면서 빠진 달이 있거나 납부 예외 처리된 기간이 있거나 소득이 잘못 신고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송미란 씨는 시스템상 가입 기간이 28년으로 나왔지만 본인은 30년 넘게 일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입 이력을 확인해 보니 1998년부터 2000년까지 2년이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겁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안 내면 국민연금공단은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송미란 씨는 뒤늦게 그 2년치를 추납하셨습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와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과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는 추후에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추납을 할 때는 추납 시점 기준 보험료율이 적용됩니다. 송미란 씨는 추납 비용으로 약 680만 원을 냈습니다. 대신 월 연금액이 92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월 11만 원이 늘어난 겁니다. 1년이면 132만 원, 10년이면 1320만 원입니다. 680만 원을 내고 1320만 원 이상을 더 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예상액을 조회하고 가입 이력을 확인하시면 이런 누락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얼마 받을지는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모르면 신청 시기를 놓치고 신청을 놓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 출생연도별로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언제 신청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되었다고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모두 같지 않고 태어난 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법 제61조와 부칙에 따라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단계적으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60세부터 받습니다. 1953년 1월 1일부터 1956년 12월 31일 출생자는 61세부터 1957년 1월 1일부터 1960년 12월 31일 출생자는 62세부터 1961년 1월 1일부터 1964년 12월 31일 출생자는 63세부터 1965년 1월 1일부터 1968년 12월 31일 출생자는 64세부터 196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62년 3월 10일생 강민호 씨는 63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10일에 63세가 됩니다. 그럼 연금은 언제부터 들어올까요?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입니다. 3월에 생일이 있으니 4월부터 들어옵니다. 정확하게는 4월 25일입니다. 1965년 9월 5일생 이수정 씨는 64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9년 9월 5일에 64세가 됩니다. 이 경우 9월이 생일이니 10월부터 들어오고 정확하게는 10월 25일입니다. 1970년 12월 21생 박준영 씨는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35년 12월 20일에 65세가 됩니다. 12월이 생일이기 때문에 2036년 1월부터 지급되고 정확한 지급일은 1월 25일입니다. 연금 지급일은 국민연금법 제54조에 따라 매월 25일이며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됩니다. 여기까지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원칙입니다. 이제 실제로 돈을 받으려면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없이는 절대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럼 신청은 언제 하느냐?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기 몇 달 전에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1962년 3월 10일생 강민호 씨의 경우 보통 63세가 되기 약 3개월 전부터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후에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신청 방법은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해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제출하는 방법. 둘째,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노령연금 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셋째,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nps.or.kr에 접속해서 전자민원에서 연금 신청 메뉴로 들어가는 방법. 넷째, 우편이나 팩스로 안내문에 들어있는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방법입니다. 신청을 하면 심사 기간이 넉넉히 약 1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생일이 지난 다음 달 25일에 첫 연금이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만식 씨는 1961년 6월 15일생입니다. 63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2024년 6월 15일에 63세가 되었습니다. 원래라면 7월 25일부터 연금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만식 씨는 안내문을 받지 못했습니다. 집 주소가 예전 주소로 되어 있었는데 이사를 가면서 주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안내문이 옛날 집으로 간 것이죠. 조만식 씨는 2025년 11월이 되어서야 뒤늦게 신청하러 갔습니다. 1년 5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다행히 국민연금법 제60조에 따라 5년 이내에는 소급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만식 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16개월치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월 95만원씩 받으시니 16개월 합계 1,520만원이 한 번에 들어온 셈입니다. 하지만 만약 5년이 넘도록 신청을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는 소급이 안 됩니다. 홍길동 씨는 1956년 8월 10일생입니다. 61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2017년 8월 10일에 61세가 되었습니다. 2017년 9월 25일부터 연금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 씨는 본인이 61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65세부터 받는 줄 알고 2021년 9월에 신청하러 갔습니다. 4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상담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2017년 9월부터 소급해서 드립니다. 4년치를 한꺼번에 받으십니다. 홍길동 씨는 월 88만원을 받습니다. 4년이면
48개월입니다. 88만원 곱하기 48개월, 총 4,224만원을 한 번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2023년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5년이 넘습니다. 2017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12개월치는 소급이 안 됩니다. 1,056만원을 날리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윤석철 씨는 1959년 2월 5일생입니다. 62세부터 받을 수 있었고 2021년 2월 5일에 62세가 되었습니다. 윤석철 씨는 2025년 12월에 신청하러 갔습니다. 4년 10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상담원이 계산해 준 결과는 이렇습니다. 2020년 12월 이후분만 소급됩니다. 2021년 3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56개월치를 드립니다. 윤석철 씨는 월 102만원을 받습니다. 56개월이면 5,712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한꺼번에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분이 조금 더 늦게 2026년 4월에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는 5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2021년 3월분 1개월치 102만원은 못 받습니다. 그 한 달분을 날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해당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1961년생은 2024년에 이미 63세가 되셨습니다. 아직 신청을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하셔야 합니다. 1962년 1월생부터 11월생까지는 2025년 중에 63세가 되십니다. 안내문이 오면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1962년 12월생은 2026년 1월에 안내문이 옵니다. 1963년생은 2026년 중에 63세가 되고 1964년생은 2027년 중에 63세가 됩니다. 본인 생일을 확인하시고 캘린더에 표시해 두세요. 핸드폰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이제 출생연도별 수령 시작 나이와 신청 시기를 확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해진 나이보다 일찍 받을 수도 있고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수령을 하면 당장 돈이 들어오지만 평생 덜 받습니다. 연기 수령을 하면 몇 년 기다려야 하지만 평생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지금부터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국민연금은 정해진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고 반대로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조기 수령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보다 최대 5년 일찍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신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6%가 감액됩니다. 1년 일찍 받으면 6% 감액, 2년 일찍 받으면 12% 감액, 3년 일찍 받으면 18% 감액, 4년 일찍 받으면 24% 감액,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정상 수령 시 월 12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김동희 씨가 있습니다.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이 58세에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5년 일찍 받는 경우입니다. 30%가 감액됩니다. 월 120만원의 30%는 36만원입니다. 120만원에서 36만원이 빠지니까 월 84만원을 받게 됩니다. 김동희 씨는 평생 월 84만원을 받게 됩니다. 5년 일찍 받아서 5년 동안 60개월 곱하기 84만원, 총 5,04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63세부터 정상적으로 받았다고 가정하면 같은 5년 동안 60개월 곱하기 120만원, 7,200만원을 받게 됩니다. 5년 일찍 받는 대신 5년 기준으로는
2160만 원을 덜 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63세 이후로는 평생 매달 36만 원씩 덜 받게 됩니다. 김동희 씨가 85세까지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63세부터 85세까지 22년 264개월입니다. 264개월 동안 월 36만 원씩 덜 받으니까 9,504만 원을 덜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5년 일찍 받아서 5,040만 원을 받았지만 평생으로 계산하면 9,504만 원을 손해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조기 수령을 선택해야 할까요? 국민연금법 제62조 1항에 따라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보통 월평균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 이른바 A값 이하이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A값 이하의 소득이거나 소득이 없으면 조기 수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963년생 최영자 씨는 59세입니다. 남편이 5년 전에 돌아가셨고 유족연금을 월 7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본인 소득은 없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있어 건강도 좋지 않습니다. 4년 후에 정상 수령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받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을 신청했습니다. 4년 일찍 받으니까 24%가 감액됩니다. 원래 월 9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24% 감액되어 월 72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과 본인의 노령연금이 함께 발생하면 그대로 전액을 합산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중복지급 조정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두 연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거나 내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일부만 더해 받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두 금액을 더한 만큼 받지는 않습니다. 최영자 씨는 당장 생활비가 필요했고 건강에 대한 불안도 커서 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반대로 연기 수령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2조에 따라 연기연금은 수급 개시 연령 이후 최대 5년까지 연금 수령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년 늦게 받을 때마다 연금액의 7.2%가 증액됩니다. 1년 늦게 받으면 7.2% 증액, 2년 늦게 받으면 14.4% 증액, 3년 늦게 받으면 21.6% 증액, 4년 늦게 받으면 28.8% 증액, 5년 늦게 받으면 36% 증액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 수령 시 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경순 씨가 있습니다. 63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분은 68세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5년 늦게 받는 경우입니다. 36%가 증액됩니다. 월 100만 원의 36%는 36만 원입니다. 그래서 100만 원에 36만 원이 더해져 월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문제는 63세부터 67세까지 5년 동안은 연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5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60개월 곱하기 100만 원은 6천만 원입니다. 이 6천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68세 이후부터는 매달 36만 원씩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러면 몇 살까지 살아야 이 선택이 이익이 될까요? 6천만 원을 월 36만 원씩 나누면 약 166.7개월이고 약 14년입니다. 즉 68세부터 14년 82세까지 살아야 손익분기점이 맞춰집니다. 82세 이상 사시면 연기 수령이 유리하고 82세 이전에 생을 마치면 손해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61년생 박상철 씨는 65세입니다. 본인은 월 1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공무원 연금을 월 18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당장 돈이 급하지 않고 건강도 좋아서
매일 아침 등산을 합니다. 혈압과 혈당도 모두 정상입니다. 박상철 씨는 연기 수령을 선택했습니다. 3년 늦게 받기로 했습니다. 3년 연기하면 21.6%가 증액됩니다. 5월 110만 원의 21.6%는 23만 7,600원입니다. 따라서 110만 원에 23만 7,600원이 더해져 월 133만 7,600원을 받게 됩니다. 3년 동안 못 받은 금액은 36개월 곱하기 110만 원은 3,960만 원입니다. 이 3,960만 원을 포기하는 대신 66세부터는 매달 23만 7,600원씩 더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손익분기점을 계산해보면 3,960만 원을 23만 7,600원으로 나누면 약 166개월, 역시 약 14년입니다. 즉 66세부터 14년, 80세 이상 사시면 연기 수령이 유리한 선택이 됩니다. 박상철 씨가 연기 수령을 선택한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유족연금은 사망자가 실제로 받던 연금 전액의 60%를 그대로 주는 방식이 아닙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에 따라 40%에서 60%를 지급하며 연기 수령으로 인해 증가된 가산분이 그대로 유족연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기 수령을 해서 본인이 받는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그 증가분이 전부 유족연금으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 수령을 하면 본인의 노령연금 자체가 늘어나고 향후 선택 가능한 급여 수준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박상철 씨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까지 함께 고려해서 연기 수령을 선택한 것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남성은 평균적으로 85세까지, 65세 여성은 평균적으로 89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선택할 때는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배우자 연금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을 살펴보셨습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이 달라진다는 점을 느끼셨을 겁니다. 이제 2026년부터는 또 다른 변화가 생깁니다. 출산 크레딧이 확대되고 군복무 크레딧도 늘어납니다.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도 더 쉬워집니다. 이 혜택들을 모르고 지나가면 받을 수 있는 돈을 못 받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개혁으로 달라지는 크레딧과 감액 완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됩니다. 먼저 출산 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2에 따라 출산 크레딧은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는 이렇습니다. 둘째 자녀부터 인정되고 둘째 자녀는 12개월, 셋째 자녀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됩니다.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3명이면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총 30개월이 추가됩니다. 그런데 2026년 1월부터는 이렇게 바뀝니다. 첫째 자녀부터 인정됩니다.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부터는 18개월씩 추가됩니다. 그리고 최대 제한이 없어집니다. 자녀가 3명이면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총 42개월이 추가됩니다. 현재 제도보다 12개월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녀가 5명이면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넷째 18개월, 다섯째 18개월, 총 78개월이 추가됩니다. 현재 제도는 최대 50개월까지 인정되지만 개정안은 78개월 모두 인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출산 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부터 적용됩니다. 그래서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자녀는 출산 크레딧 대상이 아닙니다. 한미숙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1968년생 한미숙 씨는 자녀가 4명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1990년대생이라면 현재 제도에서도 크레딧을 받을 수 없고 2026년 이후에도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자녀에게까지 추가 가입 기간이 붙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출산 입양하는 경우에 혜택이 커지는 제도입니다. 반대로 1985년생 김지영 씨는 2026년 2월에 첫째를 출산할 예정입니다. 김지영 씨는 새 제도가 적용됩니다. 첫째부터 12개월 크레딧을 받습니다. 앞으로 자녀를 2명 더 낳으면 첫째 12개월, 둘째 12개월, 셋째 18개월, 총 42개월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3년 6개월 가입 기간이 추가되는 효과입니다. 다음은 군복무 크레딧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2.3에 따라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 의무를 이행한 가입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제도는 6개월만 인정됩니다. 육군에서 18개월을 복무해도 6개월만, 해병대나 공익근무요원으로 21개월을 복무해도 6개월만 인정됩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실제 복무 기간만큼 인정하되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육군 18개월 복무 시 12개월을 인정하고 의무경찰 21개월 복무 시 12개월, 공익근무요원 21개월 복무 시에도 12개월을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기준은 입대 시점이 아니라 군복무를 마친 시점입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에 6개월 이상 군복무를 마친 사람부터 확대된 크레딧이 적용됩니다. 이미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역을 마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이 감액되는 제도의 완화입니다. 현재 제도는 이렇습니다. 국민연금법 제64조에 따라 65세 미만 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이른바 A값은 약 308만 9,062원입니다. 현재 제도는 연금액의 10%, 20%를 바로 깎는다는 식이 아니라 A값을 초과한 소득, 즉 초과 소득월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감액액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감액액은 기본연금액의 2분의 1을 넘지 않습니다. 정수민 씨 사례를 보겠습니다. 1962년생 정수민 씨는 63세입니다.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고 올해부터 국민연금 월 90만 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회사에 재취업해서 월급 35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도에서는 초과 소득이 일정 기준보다 많으면 감액 대상이 됩니다. 정수민 씨도 일부 감액 대상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 제도가 2026년 하반기부터 개선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따라 감액 대상 소득 구간이 완화됩니다. 특히 A값 초과부터 A값 플러스 200만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감액이 폐지됩니다. 즉,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은 있어도 연금이 감액되지 않도록 바뀝니다. 정확한 금액 기준은 A값 변동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적용 시점에는 국민연금공단이 공시하는 A값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감액은 일률적으로 65세까지가 아니라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이후 5년 동안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지급 개시 연령이 63세라면 63세부터 68세까지 감액 가능, 지급 개시 연령이 65세라면 65세부터 70세까지 감액 가능하고 그 이후에는 소득이 얼마든 감액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크레딧 확대와 감액 완화와 2026년부터 달라지는 혜택들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월 34만 원 안팎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습니다. 30년 성실하게 국민연금을 내신 분이 기초연금은 절반밖에 못 받는 일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라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은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 월 364만 8천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입니다. 올해 기준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4만 2,510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던데 정말인가요? 기초연금법 제9조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급여 수준에 따라 기초연금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라고 부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이 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되며 보건복지부 고시로 정해집니다. 정리하면 국민연금을 받는다는 무조건 감액이 아니라 국민연금 급여가 일정 수준 이상이다는 감액 가능성이 있다에 가깝습니다. 감액은 개인의 국민연금 급여액, 가입기간,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을 통해 개별 산정이 필요합니다. 사례를 보겠습니다. 1960년생 이순덕 씨는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을 25년 가입했고 월 75만 원을 받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러 주민센터에 갔더니 상담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기준을 넘으셔서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이순덕 씨는 아쉽긴 했지만 제도를 이해하고 신청을 마쳤습니다. 1959년생 박영자 씨는 66세입니다. 국민연금을 30년 가입했고 월 120만 원을 받습니다. 상담원은 국민연금 급여가 높을수록 기초연금 감액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교가 생깁니다. 국민연금을 한 푼도 안 낸 분은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고 국민연금을 오래 낸 분은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제도를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정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국민연금 급여가 높은 분은 이미 노후소득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어려운 분께 기초연금을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작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동시에 받는 사람은 약 343만 명이고 그 가운데 약 70만 명 정도가 기초연금을 감액받고 있습니다. 5명 중 1명 꼴입니다. 여기에 부부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에 따라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각자의 기초연금이 일정 비율 감액됩니다. 이 감액률은 단계적으로 완화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으며 소득 하위 40% 등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향후 감액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액 상향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을 중심으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적용 대상과 시기는
법 개정과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유족연금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1958년생 윤미자 씨는 67세입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고 남편의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윤미자 씨는 본인 명의 국민연금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두 연금을 모두 100% 받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법의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유족연금만 선택하거나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의 일정 비율을 함께 받는 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이렇게 결정된 국민연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감액 여부가 다시 판단됩니다. 즉, 유족연금과 본인연금, 그리고 기초연금은 단순히 다 더해서 받는 구조가 아닙니다. 개인의 전체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 최종 지급액이 정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연금 역시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가 된다고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65세가 되는 달의 1일부터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기 때문에 소급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3월에 65세가 되는 분이 3월에 신청하면 3월분부터 지급되지만 6월에 신청하면 3, 4, 5월분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65세가 되시는 분들은 생일달 1일이 지나기 전에 혹은 적어도 그 달 안에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기초연금 감액제도와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일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꽤 복잡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현장에서 더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가능한가요? 이혼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요? 해외에 살아도 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상담센터에서 매일 수백 건씩 받습니다. 지금부터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 정확하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가능한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부족합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약 136만 원 수준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약 67만 원입니다. 절반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부가 함께 연금을 받으면 조금 상황이 나아집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120만 원, 아내가 70만 원을 받는다면 부부 합산 190만 원입니다. 겉으로 보면 생활은 가능해 보이지만 의료비와 경조사비, 집수리비, 가전교체비 같은 불규칙한 지출까지 고려하면 빠듯해집니다.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1957년생 김태영 씨 부부는 국민연금으로 월 185만 원을 받습니다. 남편 110만 원, 아내 75만 원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 무릎 수술에 380만 원, 아내 백내장 수술에 220만 원이 들었습니다. 1년 병원비만 600만 원, 월로 따지면 50만 원입니다. 연금 185만 원에서 생활비와 병원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김태영 씨는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개인연금을 준비해 두길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개인연금으로 월 60만 원을 더 받고 있어서 총 월소득이 245만 원이 되면서 숨통이 트였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둥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추가적인 노후 준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혼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연금에는 분할연금 제도가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면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
일정 비율을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5년생 정미숙 씨는 28년 결혼 생활 후 이혼했고 전업주부라 본인 연금이 없습니다. 남편은 28년간 국민연금을 납부해서 월 135만 원 정도의 연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정미숙 씨는 분할연금을 신청해서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연금의 일부를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연금은 이혼 후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경우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받던 연금액의 60%를 그대로 준다고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의 기본연금액과 가입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연기 수령에 따른 증가분이 그대로 반영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또 본인도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을 모두 100%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전액 수령 또는 일부 조합 방식 중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금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국민연금은 건강보험에서 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도 일정 부분 부과됩니다. 보험료율과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변동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곱해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 연금을 받으면 대략 몇만원 단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처음에는 부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병원비 본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생각하면 보험료 이상의 혜택을 체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 받다가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65세 미만 수급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감액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이 되면 소득이 있더라도 국민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5세 이후에는 일을 하더라도 연금을 전액받을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해외에 살면 국민연금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거주자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국외 거주 사실을 신고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내 계좌로 먼저 수령한 후 해외로 송금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일부 국가의 경우에는 보다 편리한 방식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외에 나가실 때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의 주소지 변경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야 안내문과 각종 통지를 제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자주 묻는 질문들을 살펴보셨습니다. 이혼, 사망, 재취업, 해외 거주 같은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셨습니다. 이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남았습니다. 알고만 끝내지 않고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해두셔야 할 일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면 메모하시면서 들어보셔도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내 예상 수령액을 지금 당장 확인하셔야 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깔거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nps.or.kr에 접속하십시오. 인터넷이 어려우시면 1355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예상액을 조회해 보시면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생각보다 많네요. 혹은 이것밖에 안 되네요. 중요한 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계획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출생연도별 수령시작 나이를 정확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1961년생부터 1964년생은 63세부터 1965년생부터 1968년생은 64세부터 1969년생 이후는 65세부터 받습니다. 내 생일이 언제인지, 첫 지급일이 언제인지 캘린더에 표시해 두십시오. 핸드폰 캘린더에 알림을 설정해 두시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실제로 신청 시기를 놓쳐서 수천만 원을 날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은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생일 몇 개월 전 우편물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수급 연령을 앞두고 안내문을 보냅니다. 구체적인 발송 시점은 개인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안내문을 받으시면 미루지 말고 바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특히 주소가 변경되었는데 신고가 안 되어 있으면 안내문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공단에 연락해서 주소가 최신 상태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우편물을 못 받아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가입 이력을 꼭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 앱에서 가입 이력 조회를 누르시면 연도별 납부 내역이 전부 나옵니다. 여기서 빠진 기간이 없는지 꼭 살펴보셔야 합니다. 회사가 보험료를 안 낸 기간, 소득이 잘못 신고된 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빠진 기간이 발견되면 추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거 납부하지 못한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추납 비용을 내고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따라 유리한지 꼭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출산 크레딧이나 군복무 크레딧 대상인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출산 크레딧, 군복무를 하신 분들은 군복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미 신청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예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해서 내가 크레딧 대상인지 빠진 부분은 없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크레딧을 받으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고 그만큼 연금액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못 받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재정 상황, 배우자 연금 유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고 당장 생활비가 급하면 조기 수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 수령은 한 번 선택하면 평생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이해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반대로 건강하시고 당장 돈이 급하지 않다면 연기 수령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연기 수령은 받는 연금 자체가 늘어납니다. 다만 연기 수령으로 늘어난 금액이 그대로 유족연금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기 수령을 하면 유족연금도 같이 늘어나겠지? 하고 단정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배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반드시 공단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게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65세가 되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감액될 수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신청해서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go.kr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는 129번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가 되는 달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생일이 속한 달에 꼭 신청을 해두셔야 합니다. 8번째입니다. 통장을 미리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나 자녀 명의 통장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장이 정지되어 있지는 않은지, 압류 상태는 아닌지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평소 주로 사용하시는 통장이 있다면 그 통장으로 지정하시면 되고, 없으시면 새로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9번째입니다.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두시면 좋습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 상황에 따라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제출 서류가 간소화되는 경우도 있고, 지사를 직접 방문하실 계획이라면 필요 서류를 미리 챙겨가시면 오가는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국민연금 외에 다른 노후 준비도 꼭 함께 하셔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에 아주 중요한 기둥이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주택연금 등 다양한 방법을 함께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직장인이시라면 월 소득의 10%에서 15% 정도를 노후자금으로 따로 모으는 것을 권해드리고, 자영업자라면 소득이 불규칙하더라도 가능한 범위에서 꾸준히 적립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실 수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시면 절대 늦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착각 때문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손해보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5가지 착각. 첫 번째 착각입니다. 안내문이 오면 자동으로 지급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이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일 뿐입니다. 신청을 해야 연금이 나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닙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못 받은 금액이 생길 수 있고, 소급도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착각입니다. 연금은 7월에 인상된다.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매년 1월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조정됩니다. 7월에 몰아서 오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늦게 신청해도 다 소급해준다. 이것도 아닙니다. 소급은 무제한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기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급되지 않는 구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의 연금은 아예 못 받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착각입니다. 조기 수령이나 연기 수령은 아무나 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조기 수령은 가입 기간 등 여러 요건이 있고,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기 수령도 별도 신청이 필요하며 자동으로 연기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착각입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완전히 별개다. 이것도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 수준과 가입 이력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향후 감액 완화가 논의되고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분리된 별도 제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착각 때문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손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헷갈리시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바로 전화하십시오. 상담원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설명해 드립니다. 한 번의 확인이 여러분의 노후 자금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국민연금 제도가 크게 바뀌는 해입니다. 보험료는 일부 오르지만 제도 개선으로 선택권과 제도 유연성이 더 넓어집니다. 출산 크레딧, 군복무 크레딧도 단계적으로 개선되고, 일하면서 연금을 받는 것도 점점 쉬워집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정확히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입니다.
신청을 늦게 하면 못 받는 돈이 생길 수 있고, 크레딧 신청을 안 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핸드폰에 간단히 메모해 두시고, 캘린더에 생일과 신청 시기를 표시해 두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나눠 주십시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평생 일하며 납부한 소중한 권리입니다. 부끄러워하거나 미루지 말고 당당하게 신청하시고 제도 안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꼼꼼하게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정리해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기둥이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사망, 취업, 해외 거주 등 상황에 따라 제도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헷갈리시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국민연금공단 1355번으로 전화해 보십시오. 상담을 통해 여러분께 가장 유리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한 번 보고 끝나는 정보가 아닙니다. 나중에 다시 필요하실 수 있으니 저장해 두시고 주변 친구들한테도 공유해 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제대로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에겐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에 꼭 필요한 정보들을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널 구독하시고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말고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조금 더 편안하게 만들어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인생대백과였습니다.